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지금 전국 곳곳에 어디를 가나 이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올 주말에는 벚꽃이 절정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또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극장가 소식 준비했는데요. 파이팅 넘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극장과 랭킹과 또 신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요. 982개 상영관에서 90만 8,32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리즈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성공한 이 6편의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이 개봉 첫 주 성적도 가볍게 넘어섰고요. 또 북미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려 1억 4,326만 3천 달러의 흥행 수익을 남겼는데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적일 뿐만이 아니라 역대 4월 개봉작 중에서 오프닝 1위, 그리고 역대 봄 개봉작 중에서 오프닝 2위, 역대 오프닝 9위 등 말 그대로 역대급 성적을 남겨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스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요. 790개 상영관에서 64만 4,492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분명 비수기 극장가임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는데요. 써니와 과속 스캔들보다 더 빠른 흥행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에서 한국 영화는 스물이 유일한 상황인데요. 이 외국 영화가 가능한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킹스맨과 위플래시가요,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개봉 9주차인 킹스맨은요, 전국 401개의 스크린에서 44.9%의 관객 감소율을 보이면서 주말 관객 11만 7천 명을 더 추가를 했고요. 또 킹스맨의 누적 관객 591만 3천 명으로 역대 청소년 관람불과 영행 흥행 3위인 아저씨를 부지런히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위플래시는 전국 419개 스크린에서 54.7%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관객 11만 4천 명을 추가를 했는데요. 개봉 4주차에 30.4% 관객 감소율을 보이면서 주말 관객 19만 6천 명을 추가한 비긴 어게인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위플래시의 누적 관객은 144만 8천 명으로 비긴 어게인의 개봉 4주차 누적 관객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297개의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5만 9천 명을 더한 신데렐라는 5위를 지켰지만 59.2%라는 관객 감소율을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서전트는 278개 상영관에서 2만 1,997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네, 개봉 2주차 주말을 보낸 것에 불과하지만 벌써부터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관객 동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편 다이버전트의 최종 성적인 42만 4천 명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7위부터는 신규 개봉작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앤 해서웨이 주연의 송원이 365개 상영관에서 2만 852명으로 7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리고 원드랜드가 238개 상영관에서 18,560명, 공포영화 팔로우가 상영관 18,123명으로 다큐멘터리 파울볼은 231개 상영관에서 13,6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김훈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임검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죠. 화장이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영, 윤여정이 출연하고 이 강재규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장수상회, 그리고 제임스 맥어보이, 제시카 차스타인,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하는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알시리아 비칸데르, 킷 해링턴, 테론 에거턴이 출연한 드라마 청춘의 증언, 또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하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유작입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아담 샌들러, 더스틴 호프만, 스티븐 부세미가 출연한 코미디 코블러, 그리고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스릴러 더 타겟, 그리고 휴 그랜트 주연의 로맨스 한 번 더 해피 엔딩 등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이 독실한 기독교인 대학 신입생대 무신론자 철학과 교수, 그들의 불꽃 튀는 논쟁이 강의실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는데요. 오는 4월 1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해롤드 크롱크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쉐인 하퍼, 그리고 케인 소보, 트리샤 라파체가 출연하게 됩니다. 완벽했던 수술, 바로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호러물이죠. 검은 손이 오는 4월 1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박재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김성수와 한고은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세상이 염원했던 천재 입생 로랑, 창조 속에 숨겨진 탄미와 그리고 혹독하고 아름다웠던 삶의 그림자를 그린 영화입니다. 바로 생 로랑이 오는 4월 1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파르 울리에, 레아 세이두, 루이스 가젤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랭킹과 개봉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 리뷰입니다. 명성은 자자했지만 직접 보니까 실망을 금치 못했던 영화도 있었고요. 어딘지 모르게 2% 부족한 그런 느낌의 영화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낀 관객들을 충족할 만한 그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쫄깃한데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안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요. 그 영화는 바로 이성균, 조진웅 주연의 그리고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죠. 끝까지 간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요. 이성균과 조진웅이라는 배우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었지만 8년 전에 나온 영화죠.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김성훈 감독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성훈 감독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간다는 시작 1분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심장을 조이고 반전으로 끊임없이 뒤통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유머는 호탕한 웃음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그런 통쾌함을 안기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예상치 못한 보석을 찾은 느낌을 받으면서 희열을 느끼게 하는 영화가 바로 끝까지 간답니다. 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이 감찰반이 내부 수사를 나왔고요. 동료의 급한 연락을 받고 빈소에서 나와서 서둘러서 경찰서로 향하던 형사 권수는 술 한 잔 걸치고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인지 사람을 치고 맙니다. 경찰에 신고하느냐 시신을 숨기느냐를 놓고 고민하던 권수는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트렁크에 시체를 숨긴 채 경찰서로 향하던 권수, 음주단속에 걸리고 초조해하는 권수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겨우 위기 상황을 모면한 권수는 트렁크에 있던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기로 하고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곳, 바로 어머니의 관 속에 시체를 숨깁니다. 네, 범죄를 소탕하기에도 바쁜 경찰이요. 되려 범죄를 일으켰으니 그 파장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권수는 시체를 유기할 방법을 찾을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위기를 넘기는데요. 네, 그 과정은 꽤나 험난하기도 하고 권수가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딸의 장난감 풍선, 또 신발, 끈, 그리고 구두, 뒷굽 등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시신을 처리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절묘합니다.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가까스로 시체를 숨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찰 내부에서 실종과 뺑소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범인인 건수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고건수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뺑소니의 목격자입니다. 그의 전화는 박창민이었는데요. 창민은 단도직입적으로 건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람 죽이고도 지낼만 해요? 라며 쏘아붙입니다. 비록 수학이 넘어 들리는 협박이지만 그 분위기가 살벌한 공포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네, 초반 영화의 전개는 쉼없이 빠릅니다. 관객들이 이해하려고 할 때쯤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또 금방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하지만 이야기의 배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산만하거나 또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시작부터 핵폭탄처럼 터지는 사건들을 건수가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상당히 매끄럽게 풀어내면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는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요. 또 조였던 심장을 풀 때쯤이면 박창민이 통해서 다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왜 제목이 끝까지 간다가 됐는지 알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성균이 영화 초반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면요. 조진웅은 영화 후반의 긴장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압도적인 임팩트로 등장하고 있는 조진웅의 모습에 관객들은 점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만큼 강렬하고 또 날렵하고 또 빠른 속도로 자랑하는 건수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은 거구 창민의 액션은요. 정말 멋지고 화려하기보다 투박하고 격렬합니다. 그러나 이 깔끔한 액션보다 캐릭터들의 성격 액션 안에 잘 마무리했다는 점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영화의 액션씬인데요. 이성균과 조진웅은 건수와 창민을 연기하면서 격렬한 에너지를 뿜으면서 극적 안정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남자 주인공이 대치하고 또 겨뤄야 하는 중반 지점부터 또 다른 장르가 탄생을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들은 치열하다 못해서 처절한 액션이 펼쳐지는 후반부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건수의 아파트 장면에서 두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은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게 보이는데요. 네, 두 남자가 대결해야 하는 이유가 밝혀지는 후반부도 정말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입니다. 흔한 영화 문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남자 주인공 건수를 돕는 조력자가 있을 법한데 동료 경찰이 등장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측하는 방향이 아닌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이 많다는 게 이 영화의 또 다른 특기할 점인데요. 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차곡차곡 쌓여있던 기대감은 실망감을 안기지 않습니다. 네, 이들의 액션은 기존의 액션과는 정말 달랐죠.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유행처럼 충무로를 뒤엎는 가운데 리얼리티 액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을 깨물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또 집어 던집니다.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감독의 의도가 액션에도 명백하게 들어있는데요. 끝까지 간다는 한국 영화 사상 제목과 내용이 함께 관객 감성과 삼박자가 가장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작품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균이 보여준 온몸의 불사의 연기, 여기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조진웅의 이질적인 악역 연기, 무엇보다 이 모든 흐름의 리듬을 조율한 김성훈 감독의 감각과 호흡을 잡아내는 눈썰미, 정말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매우 정교하면서도 유쾌한 작품으로 신선한 자극을 준다는 그런 평과 함께 제67회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이 됐죠. 그리고 제5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촬영상과 조명상에 이어서 감독상의 영예까지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영화죠. 끝까지 간다와 함께했습니다.
출발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는요. 루르드입니다. 네, 어딘가에 존재할 신에게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바로 새해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든 눈앞에서 실제로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된다면요. 그걸 우리는 아마 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전신마비로 평생 휠체어에서만 살아온 주인공 크리스티는 신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네, 영화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숙제를 안겨줍니다. 실패와 또 좌절에 맞서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현실에 순응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삶은 그만큼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루르드는 뭔가 대단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안정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연관된 영화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진짜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다 기적이란 다름 아닌 한 가족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가족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삶의 기적은 갑자기 번쩍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시가 아니라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영화는요.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자신의 행복 점수를 1점 정도로 여기며 사는 이 몇몇 주인공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아픈 상처가 드러내지 않아서 상처가 덧나고 또 썩어가는 중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늘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나쁜 점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영화는 대책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년 민폐 캐릭터 메리를 연민하듯 하면서도 그녀가 왜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데 주저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렴풋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관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이들을 더욱 다잡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내년 이렇게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계절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연관 영화는 해피고 럭키입니다.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는 30살의 초등학교 교사 폴리는 대표적인 희망과 또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폴리는 세상의 모든 계절에 메리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인물은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변화의 양상 꽤 유사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영화를 확 끝내버리는 것도 닮았습니다. 네,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쇼걸입니다. 시작도 시작이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오를 수 없는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차세대 야심가들에게 추천하는 이런 폴 버호벤 감독의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봉 당시에 이게 뭐냐면서 사방에서 무시당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골에 갓 상경한 댄서 지망생 노미가 라스베가스 특급 호텔 쇼 주인공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겪게 되는 성공 과정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영화로는요. 락 오브 에이지가 있는데요. 시골에서 상경한 가수 지망생 여주인공이죠. 헐리우드에서 도착해 일자리를 얻고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 쇼걸과 유사합니다. 도중에 좌절도 겪고 일과 사랑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게 되는 등 성공을 향한 욕망 앞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 또한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네, 전형적인 성장 드라마의 춤과 노래라는 흥미진진한 구성 요소를 더해서 영화가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영화는 다름 아닌 버드맨입니다. 네, 여기에서 누구보다 새 출발을 꿈꾸는 그런 남자 한 명이 있죠. 네, 과거 1992년쯤에는 버드맨이라는 슈퍼 히어로의 역으로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던 배우 리커 톰슨이 브로드웨이 연극의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온갖 주변의 상황들이 그의 도전을 방해하는데요. 누구 하나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환청까지 들리죠.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톰슨 자신과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인데요. 원컷처럼 보이게 하는 독특한 촬영과 라이브를 연상케 하는 음악 등은 시시각각 시각적인 혼을 쏙 빼놓은 다음에 묵직한 결말로 또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한편 공연과도 같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 영화는요, 더 레슬러입니다. 재기를 꿈꾸는 늙은 남자라는 캐릭터의 공식이 또 여기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더 레슬러의 랜디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미키 루크 자신이 이 영화로 멋지게 재기를 성공한 사실조차도 이 버드맨의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톰슨이라는 인물과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붙들고 떨어져야 하는 추락과 시작의 고단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점도 닮은 영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화 총 10편 그리고 연관 영화까지 해서 20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결국 희망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용기를 갖는다는 거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바이오랜드입니다. 한국 화장품 소비 증가에 따른 고기능성 화장품 원재료 매출이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국 신공장 가동과 최대 주주 SKC와의 시너지 효과로 고객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산업과 또 건강식품 원료, 인공장기 산업,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암이나 에이즈,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 소재와 또 진단 시약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C가 35.29%로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도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네, 점포 확대 마무리와 주요 제품의 매출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모바일과 에어컨 판매 증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국내 최대 가전제품 소매업체인데요. 다수의 하이마트 지점을 통해서 오디오와 비디오, 일반 가전, 컴퓨터, 모바일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롯데쇼핑에 인수가 됐고요. 2014년 1월 화물 운송 중개 대리업체인 하이마트 로지텍과 전자상거래업체 하이마트 쇼핑몰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60.27%로 최대 주주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바이오랜드와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출출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졸림이 오기도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눈을 번뜩 뜨게 해줄 것이 바로 맛있는 먹거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먹거리와 모험이 있는 나라 디즈니랜드에는 이렇게 먹을거리 하나하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꿈과 환상을 심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랜드를 다 구경하기도 전에 이 먹거리에 눈이 팔려서 다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도 생기는데요. 네, 이런 먹거리들은 미리 예약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실 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 온 것 같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네, 기대에 가득 차 계실 텐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